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중 먼저 상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자정쯤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군사작전처럼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발언자로는 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뒤집는 결정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보면은 누구의 주장에도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 원내대표가 갑자기 합의를 뒤엎은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수사 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좀 중요하다. 2시간 50분을 넘기며 가장 긴 시간 발언한 김웅 의원도 법안 처리 시기를 문제 삼으며 권 원내대표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이유는 딱 하나죠.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의 기획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획수사에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음 발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7시간 가까이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다음 달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갑자기 내놨습니다. 6일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근길. 밤사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본회의 수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되자 윤 당선인 측이 돌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법안 통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합의한 법안을 뒤집으려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다 투표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투표법은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당선인 측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의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조금 늘긴 했지만 대유행 단계는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틀림없이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PBS에 출연해 미국에서 더 이상 하루 9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입원해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대유행 단계를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7천 명으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 2만 명대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나 사망자는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매년 백신을 꾸준히 접종한다면 감염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still seeing people get very sick from COVID and cases of COVID, and we have measures that we should all continue to take to protect ourselves.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부스터샷을 2번이나 맞았는데도 최근 감염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진단처럼 미국이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현지 시간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방이 우려했던 이른바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당장 유럽 가스 가격은 20% 넘게 폭등했고 유로화 가치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시나리오에 준비가 돼 있고 회원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Gazprom's announcement that it is unilaterally stopping gas deliveries to certain EU member states is another provocation from the Kremlin. 우리 정부도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보유 중인 천연가스 일부 물량을 유럽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 신속하게 보복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Если кто-то вознамерится вмешаться в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то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да, 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угроз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러시아는 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직접 타격해 파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과 노르웨이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등 서방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내내 뿌였던 하늘도 맑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른 서쪽 곳곳으로는 아직까지 황사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 있는 가운데 9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계룡 120, 광주 서구가 111 마이크로그램으로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 깨끗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하늘에 봄 햇살이 가득 퍼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담양 26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한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차츰 구름이 들어서겠고요. 백령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2.1도, 춘천 8.5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대구 11.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 26도, 광주 25도고요. 동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은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강릉 19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지날 텐데 동해안 지역으로는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